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우세라 출신의 발렌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편에 이어서 아이들까지 잃게 될 뻔했지만 한국인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제게 어떤 기적을 선물해줬는지 말씀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건설 현장 기술자였던 남편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행복했지만 역시 돈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사무직으로 버는 월급으로는 집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는 데 그쳤고, 저축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중학생인 딸과 초등학생 아들은 순식간에 자랄 것이고 곧 대학교에 들어갈 텐데, 저는 아이들의 사립대학교 등록금까지는 꼭 책임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새로 만나고 있는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마드리드의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애가 둘이나 딸린 제가 뭐가 그리 좋았는지 그는 매번 저를 졸졸 따라다녔고, 심지어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밝혔음에도 아이들의 나이나 혈액형까지 물으며 엄청난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가 엄청나게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몇 달간 교제했고, 어느 날은 그가 제게 청혼을 하길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가정적이고 다정한 그가 좋긴 했지만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성공한 사업가이자 엄청난 재력가였던 그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는 정말로 혼인신고 후에도 제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잘 대해줬고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와 알았던 시간이 짧아서인지 저는 결혼을 한 뒤에도 그에 대해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는 돈이 많은 것 같기는 했으나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는데요. 자신은 사업체 설립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았고, 일하는 시간도 들쑥날쑥이라 새벽에도 종종 일하러 나가곤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만의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리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무척이나 충실히 해냈고 다정한 남편이자 믿음직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던 중 중국인 남편은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 때문에 일에 지장이 가니 딸의 각막을 이식받아야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는 한쪽 각막이 파열되어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완벽한 눈이 있다면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들은 전부 가족인 저희가 누릴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눈을 받을 생각을 한단 말인가요? 또한 그는 각막은 인종이나 혈액형 등이 같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해왔는데, 의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그가 이렇게 장기이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니 저는 그의 정체가 대체 뭘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와 재혼을 한 뒤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은 그의 경제력에 완전히 잠식당해버렸거든요. 새로운 집과 비싼 사립학교, 그리고 사립대학 등록금 지원 등 그는 저희에게 많은 변화를 선물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들은 당연히 거절해야 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곧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새로운 각막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돈을 써서라도 조치를 취해둘 거라며 저희의 선택을 재촉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창창한 미래가 있는 딸의 각막을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딸이 나와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저 그냥 아빠에게 각막을 드릴래요. 어차피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생은 반에서 늘 1등을 해올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데 괜히 아빠 눈에 거슬려서 똑똑한 동생이 돈이 없어 대학교를 못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어린 딸이었지만 그녀는 무척이나 어른스러웠고 저는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스페인의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이식 수술은 가능하지만 수술 대기 순번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서 기다려야 할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스페인 의사들의 말에 각막이 급하게 필요한 남편이
수술을 포기할 거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으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중국의 옆 나라인 한국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한국에는 자신의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병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한국을 가자는 이야기를 해왔죠. 솔직히 그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해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그저 각막이 필요해서 저와 결혼을 한 건가 싶기도 했고 여러모로 그가 미심쩍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무척이나 어렸던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자신은 괜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은 큰 수술을 앞두고 무척이나 걱정하면서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굉장히 설레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딸의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그래도 해외에 왔는데 아이들에게 한국의 거리나 유적지를 둘러볼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 향하는 매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 결과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는 한국인 의사의 대답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만족한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바람을 쐬러 가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저에게 한 한국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방금 봤던 의사 선생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하며 저희를 어디론가 은밀히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한국의 이식수술 수준은 전 세계 최고이고 이 정도 수술은 몹시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요. 의사 생활 수십 년 차인 저지만 딸에게 각막을 받으려는 아빠는 난생 처음 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장기를 이식받음에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물론 남의 가족사에 신경을 쓰는 건 무례한 일이긴 하지만 한번 수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들으니 저는 뭔가의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넉넉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중국인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살다 보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겁을 먹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스페인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이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지만 한국인 의사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제게 좋은 조언을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중국인 남편의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고 이내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의심스러워 그가 자는 틈에 몰래 그의 지문인식을 풀고 휴대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의 정체를 파악한 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그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중국어가 다수 섞여 있어서 저는 문자인식 번역기를 사용해야 했는데 내용을 보니 그는 마드리드 차이나타운에서 불법 장기 밀매를 하는 브로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새벽에 주로 일을 했는지, 장기 이식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딸의 각막을 받은 뒤에도 나중에 딸에게 새로운 각막을 주는 척하며 의료사고를 빌미로 장기를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운 상태였고 아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는 제 아이들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혼절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모든 증거자료들을 촬영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저 마음이 변해서 딸의 각막 이식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고 이내 난동을 부리며 저를 폭행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날붙이까지 닥치는 대로 들며 저를 공격하려 했죠. 다행히도 한국인 병원 직원들은 그 즉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인 환자들까지 나서서 저희와 남편을 떨어뜨려줬습니다. 결국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자신은 혼자서 스페인으로 돌아갈 테니 알아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라며 떠나버렸는데요. 끔찍한 범죄자였던 남편이 떠나자 안심이 되면서도 저와 아이 2명의 비행기 값은 대체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곧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겐 그야말로 한 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딱한 사정을 들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비행기 티켓을 사비로 끊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한 친구가 발렌시아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테니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나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건지 처음 받아보는 이런 따뜻한 호의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저 아이와 가족을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별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뿐이었죠. 그렇게 발렌시아로 향한 저는 유능한 한국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마침 자신의 사무소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참이라며 제게 일자리까지 제안하더군요. 그는 저희 딱한 사정을 듣고는 저희 가족을 위한 숙소까지 제공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줬고, 저 또한 그의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여러 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다시 가난했던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저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호의까지 받은 저희 가족은 훨씬 더 화목해졌죠. 딸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줄 뻔한 바보 같은 저를 구원해준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곳 법률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해서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의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꼭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따뜻한 호의를 받은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